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여름이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얼마 전에 장마가 끝나서 그런지 이제 무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고, 이 무더위가 아마 한 달 정도 지나면 9월 정도 되면은 찬바람이 살살 아침 저녁으로 불 것 같으니까요. 8월달 좀 건강관리 유념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좀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을 여러분께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에 참 많은 뜻도 있고 또 많은 활용도 있죠. 늘 그랬듯이 그런 단어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가지고 온 단어는요, century라고 해서요, century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century에 조금 가깝습니다. 근데 영어로는요, century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century. 네, 이 century 하면은요, 100년을 뜻해요. 100년 단위.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세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을까요? 20세기에 살고 있을까요? 21세기에 살고 있을까요? 지금 2019년이니까요. 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이게 가끔 보면은 가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고요. 20세기는요. 1900년대가 20세기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연도를 기원 후라고 해서 AD라고 하는데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50년, 60년 이럴 때가 1세기였죠. 그렇게 착착착착 쌓아가다 보니까 1900년대가 20세기였던 거고요. 2000년대부터 2001년부터는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21세기에 살고 있고 21세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순서가 있는 숫자를 셀 때는 1, 2, 3, 4 이렇게 셌습니까? 아니죠. 보통 순서가 있을 때는 first, second, third 이거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고요. 아주 예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21세기는요. 21번째 세기니까 21st centur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21st century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연도 읽는 법을 예전에 여러분께 가르쳐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영어에서는 100년 단위를 세는 것도 있고, 10년 단위를 세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10년 단위를 세는 단어 자체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 1980년대, 내지는 1990년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영어에서 이렇게 써요. 1980하고 제가 뒤에다 S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1980년, 81년, 82년 이런 80년대를 나타내는 거고요. 영어로는 the 1980s라고 해요. 네, 1980 하면 1980년이에요. 앞에 있는 19 먼저 읽고 19 그리고 뒤에 있는 80 1980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80 뒤에다가 S 붙여서 80s 하면 1980년대들 그러니까 81년, 82년, 83년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980s 하면 80년대를 나타내고 1990s 하면 90년대를 나타내겠죠. 그런 식의 표현이 있으면 딱 연도 하나를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0년 단위를 좀 끊어서 말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식 삼아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우리 역사책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다큐 같은 거 보면 AD라는 말이 나오고 BC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뭐냐면요. AD는 저도 사실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이제야 알았어요. 기원 후라는 표현이고요. 아노 도미니라고 써 있는데 영어가 아닙니다. 네. 기원 후라는 표현이고요. 기원 전은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fore Christ. Before 하면 뭐뭐 전에요. Christ. 예수님 전 시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달력을 세는 기준엔 굉장히 많아요. 조선시대에서 셌던 방법이 있고, 중국에서 했던 방법이 있고, 언제부터 1년인지 세는 방법이 많은데, 지금은 결국 어쨌든 서양 문화권이 전 세계의 지배력이 제일 크죠. 제일 먼저 표준을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서양 문화 기반의 연도수를 우리가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의 종교적인 기반인, 우리가 지금 흔히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 내지는 카톨릭교에서 세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도, 2년도, 3년도 이렇게 시간을 세고 있죠. 그래서 기원 후 하면 AD라고 하고요. 기원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점은 기원 전이라고 해서 before Christ에서 BC에서 BC 10년, BC 100년, BC 에서 선사시대로 쭉 넘어가죠.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단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단어는요, company라고 해서 company라고 읽는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보통 컴퍼니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건 역시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영어는요, company 이렇게 읽어요. 약간 리듬을 주셔야 돼요. 앞에 강사가 있어서 company, 한번 따라 해볼게요. company.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요, 약간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흉내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예요. 그 말인 즉슨, 뭐 예를 들면 중국말에도 성조라는 게 있어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굉장히 많고, 그 영어에서도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액센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한국에는 한국말 액센트가 없어요. 액센트라는 게 없습니다. 액센트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단어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듬 타는 거 굉장히 좀 어색해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영어 좀 더 잘해 보이시려면 약간 리듬만 조금 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mpany, 이게 company 아니고 company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잘 읽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고요. 이 company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회사라는 뜻으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지는요, 원래 company가 이제 함께 있는 사람 내지는 어떤 길을 같이 떠나는 동료 이런 뜻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대부분 다 회사라는 말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bus company 하면 버스 회사, taxi company 택시 회사, 뭐 컵 있죠? 컵 company 하면 컵 만드는 회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의 캠페인이라는 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줄 보시면 인터넷 창에, 자, 여러분 지금 접속하고 계신 사이트는 youtube.com이에요. 이걸 줄여서 .com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죠. 네. 내지는요, 우리 대부분 많은 사이트들 이제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이트들 보면요, com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co.kr 이라고 끝납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쓰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게 바로 company, 우리 배웠죠? company 배웠는데, 이 앞에 있는 company의 com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뭐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 amazon.com이라고 해요. 그건 역시도 회사란 뜻이고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youtube.com이기 때문에 유튜브 컴퍼니인 거예요. 네, 다 회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com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co.kr 역시도요, 컴퍼니에서 co만 가지고 온 겁니다. co. 하고 뒤에 있는 kr은요, 코리아를 뜻해요. 네, 회사인데 한국에 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com이라고 그냥 쓰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co.kr에서 국적을 명기해 주기도 합니다. 한국 회사의 사이트다. 네, 그래서 그 밑에 편 보시면요, co.kr 하고 제가 가로치고 코리아라고 써놨고요. 그 옆에 co.us 하면 USA의 약자예요. 뭐 영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co.uk, 영국을 보통 UK라고 합니다. United Kingdom이라고 해서 UK라고 하고, 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co.jp, 재팬의 약자죠.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인터넷 사이트 한번 들어가실 일, 다른 나라 사이트 들어가실 일 있으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밑에 줄에다가 이런 거 가지고 왔어요. 정부 사이트 뭐 홈택스 이런 거 세금 내로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민원 같은 거 내로 들어가시면 정부 사이트 뒤에는 대부분 .org라고 돼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organization에서 어떤 조직 같은 걸 나타내는데 통상 정부 사이트 뒤에는 .or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 사이트 같은데 이제 찾다가 보면 가끔 뭐 이런 거 있어요. 정부 사이트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트들을 대신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에다 내가 직접 하면 뭐 예를 들면 3만 원인데 대행 사이트에서 뭐 10만 원씩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 들어갈 때는요, 정부 사이트랑 그 친구들 되게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네이버에다 치잖아요? 제일 위에 나와요. 그래서 가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 꼭 뒤에 5.org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실수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미국 갈 때 이스타라는 게 있어요. 이스타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타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입국할 때
빨리빨리 자동으로 입국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이제 입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사이트가 공식 미국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 말고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 공식 사이트처럼 생겼어요. 처럼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다 신청하면 어쨌든 신고서가 나오긴 하는데 돈이 한 3배 정도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거기다가 잘못해서 신청했다가 돈을 좀 많이 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꼭 요새는 확인하는 중이라서 .org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edu 이건 education 배운 적 있으시죠? 교육이라는 거라서 교육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edu로 되어 있어요. 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요 posi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요 포지션이라고 해요. 포지션? 포지션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따라해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는요, 포지션보다는요, possession, 좀 가까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possession.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글씨를 쓸 때 포지션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possession, 이게 좀 더 맞고요. 어떤 위치, 내지는 어떤 자리 같은 걸 좀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거는요, 우리 스포츠에서 축구, 야구, 농구, 온갖 스포츠에서 다 선수들마다 포지션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스포츠에는 없겠죠. 근데 이제 팀 스포츠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에서는 공격수는 공격수 포지션, 수비수는 수비수 포지션에 있죠. 골키퍼는 골키퍼 포지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포츠에 있는 포지션을 생각해 보시면 이 포지션이란 단어를 거의 100%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공격수 포지션에서는 공격수가 뭐 하죠? 본인이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도 있고 위치도 있습니다. 그 공격수는 공격수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적용돼서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포지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본인이 맡은 위치 내지는요. 직장에서 맡은 지위. 이래서 젊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 부서로 가면 포지션이 참 애매한데. 야, 이번에 나 되게 좋은 포지션에서 제안받았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 거는 직장에서의 위치와 지위 같은 것을 나타낼 때 그렇게 쓴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포츠 포지션 밑에다가 best position이라는 거 가지고 왔는데 이 best는 최고죠. LG 베스트 샵 할 때 best. 최고의 position 해서 최고의 자리 내지는 최고의 위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다가 제가 pre의 position 가지고 왔어요. preposition. 우리 preposition 배웠던 적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pre부터 설명드릴게요. pre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review 배우면서 re에서 re 하고 보다 wiew에서 review 해서 다시 보는 거 어떤 걸 써보고 내가 느낀 점을 말하는 게 review였다면 예고편 같은 건 뭐라고 하죠? pre가 붙어서 미리 view 보는 것 이란 뜻이죠. pre가 이제 미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preposition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position 먼저 오는 position이에요. 우리 예전에 전치사 제가 처음에 개념 설명드릴 때 전치사는 preposition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전치사가 나는 집 안에 있어 in the house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in이 우리나라에서는 집 안에라고 해서 뒤에 있죠. 우리나라는 후치사예요. 영어로 치자면 후 뒤에 붙어서 위치 같은 걸 나타내는 후치사인데 꾸며주는 후치사인데 영어는 전치사 앞에 있죠. 그래서 영어로 전치사라는 거는 preposi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포지션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앞자리에 오는 포지션 내지는 직장에서의 포지션, 스포츠에서의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문장 가지고 왔어요. What is your possession? What is your possession? 하면 이게 그냥 난데없이 뜬금없이 누군가 만나서 너 포지션이 뭐야? 이렇게 안 물어보겠죠? 예를 들면 나 지금 야구 지금 배우고 있어. 아니면 나 지난주에 야구했어. 그러면 What is your position? 하면 너는 포지션이 뭐야? 그러면 나는 투수야. 아니면 포수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난 어떤 일을 해. 그러면 What is your position? 하면 너 거기서 근데 얼마나 높은 사람이야? 네 지위가 어떻게 돼? 정도로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osition 역시도 다양한 뜻을 가진다. 다만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 지위라고 하는 느낌만 알고 있으면 이 position이 어떤 분야에서 쓰이든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해석하실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예전에 이런 가수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포지션? 예, 아마 이 포지션이라는 가수가 이 position 이거 똑같은 거 썼던 것 같아요. 왜 포지션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길이 남을 히트곡이 하나 있었죠. I love you 기억나십니까?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제가 참 좋아했던 노래라서 한번 불러봤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엄청 긴 단어가 나와 있는데 MANAGEMEN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긴 단어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가요. 제 거를 출퇴근 시간에 운전하신다거나 이렇게 직접 못 보고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좀 읽어드리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MANAGE 하면요. manage가 되고요. 그 뒤에 MENT 해서 month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TV에 보면요. 연예인들 이야기할 때 어쩌고저쩌고 사면 이제 회사라는 뜻이죠. 매니지먼트사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어쩌고저쩌고 매니지먼트, 로엔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내지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거 많이 쓰죠. SM 엔터테인먼트, YG도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나요? 보통 그렇게 어떤 걸 관리해주고 경영해주는,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거에서 매니지먼트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 사람 한 명을 관리해주고 매니지먼트 해주는 걸 우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거 먼저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국말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management, 거의 비슷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management. 네, 그래서 어떤 걸 관리하다, 경영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쉽게 외우시려면 이거부터 아시면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manager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거기서 제가 manage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줄에 제가 까움정색으로 이제 강조해놨어요. manage 하면요, 어떤 걸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어떤 걸 어렵사리 해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은 어떤 걸 관리하다, 요거 먼저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anage 한번 따라해볼까요? manage. 그래서 manage라는 관리하다라는 거에서 manager도 파생된 거고요. management 역시도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배웠죠? 어떤 단어 뒤에다가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라 그랬죠? manage에다가 er 붙이니까 manager.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 어떤 걸 경영하는 사람이란 뜻이란 거 배웠었고, 또 manage 뒤에다가 MENT라고 해서 이게 management, agreement, argument.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MET로 끝나는 단어 굉장히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 보통 붙어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관리하다를 관리함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anager, management 이거 다 manage라고 하는 자주 쓰이는 동사에서 나왔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매니지먼트 생각하면 사실 manage라는 단어 역시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로드 매니저라고도 하고 사람들 관리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런 말도 좀 요새 많이 쓰고 이런 직업이 좀 많이 생겼어요. 브랜드 매니지먼트라는 거를 마지막에 제가 써놨는데, 브랜드 하면 어떻게 되죠? 나이키, 또 우리나라 삼성, LG, SK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우리가 딱 어떤 것만 봐도 그 브랜드가 어떻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잘하는 업체가 삼성이고, 이 브랜드 매니지먼트는 삼성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서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예를 들면 신뢰도, 우리 그렇잖아요. 약간 이상해요. 삼성전자랑 삼성생명이랑 크게 상관없잖아요. 근데 보험에 있어서만큼도 삼성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보험료 대비해서 많이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험 환급금을. 근데 뭔가 제일 믿음직스러운 이미지 자체는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브랜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그 브랜드를 사람들이 처음 해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갖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직업으로요. 그래서 브랜드 매니지먼트 역시도 어떤 걸 브랜드 자체를
관리해주고 또 브랜드에 대한 평판을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B-O-D-Y 어떻게 읽을까요? body, body 라고 읽고요. body라고 보통 쓰는데 영어로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body보다는요. body에 좀 더 가깝습니다. body. 한번 따라해 볼까요? body, body.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body 하면 몸 내지는 사람의 신체 아니면 어떤 것의 몸통을 좀 이야기해요. 네, 제가 이거 가지고 온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첫 번째 줄에 있어요. body lotion 내지는요. body wash와 같이 몸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저기 body friends 있죠. 이렇게 안마의자 추성훈 선수가 선전했던 body friend 이런 거 다 이 body는 거기서의 body는요. 우리 여기 이제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이게 영어 단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제가 두 번째 수를 써놨습니다.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무슨 뜻일까요? Every day 했을 때 우리 every 어땠죠? 매번 있는 걸 바로 every라고 해요. Every day 하면 매일 매일의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every morning 하면 매일매일의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everybody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어떤 몸들? 네,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everybody. everybody 모든 사람이고요. 그 옆에는 반대로 no, nobody, nobody. 옛날에 또 노래 있었죠. Nobody, nobody but you. 아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Nobody, nobody 아무도 필요 없고 but 그러나 you 당신 하나면 되라는 그런 원더걸스 노래였죠. Nobody, nobody but you. 거기 나오는 nobody인데요. 이 nobody도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어떨 때 쓰이냐면요. 이런 거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nobody라고 주어를 놓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나를 이해해주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nobody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는 보통 약간 개념이 이렇죠. 우리나라는 뭐뭐 해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말 영어에서는요. 뭐뭐 해주는 사람이 없다를 아예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nobody처럼요. 예. 그래서 nobody는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쓰는 게 nobody고 그 옆에 반대로 somebody, some도 배웠었죠. some은 무언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somebody, 몇몇의 사람들. 어쨌든 사람이 있는 걸 얘기할 땐 somebody다 해서 body로 끝나는 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통 사람이나 이런 거랑 관련된 거예요. everybody, nobody, somebody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body를 그냥 그렇게 몸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everybody 이런 거 가지고 왔는데 또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것도 쓰여요. 이 body라는 게요. 어떤 거에 몸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카메라로 DSLR이라고 하는 이제 좀 큰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사진 찍는 걸 좀 즐겨 했었습니다. 그런 카메라 보면요. 카메라랑 렌즈랑 이제 분리가 되죠. 요새 너무 무거워서 못 가지고 다니겠는데 그 렌즈랑 카메라랑 분리가 되는데 보통 이 카메라 몸통을 뭐라고 하냐면 카메라 바디라고 해요. 예. 이 역시도 왜 그런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예. 이것도 어떤 것의 몸통이기 때문에 카메라 바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부속되는 렌즈를 렌즈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바디라는 말 어디 많이 쓰냐면요. 와인 고를 때 그래요. 와인 고르러 가면 저 와인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와인 추천해 주시는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이건 바디감이 무겁고요. 뭐 바디감이 가볍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바디감이 무슨 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바디감을 정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와인 같은 거 먹었을 때 저는 제가 와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준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단 거 내지는 드라이하다고 하는데 단 거 쓴 거. 그러니까 단 거 달거나 단맛이 좀 덜 하거나 이거를 고르는 게 이제 맛은 어떤 거 원하세요? 물어보시면 당도 어떤 거 원하세요? 말하면 드라이한 거예요. 드라이, D-R-Y. 말라있다, 드라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드라이, 헤어 드라이어 할 때 쓰는 거죠. 드라이한 거 주세요. 아니면 스윗, 달다. 스윗한 거 주세요. 둘 중에 하나 일단 먼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드라이한 거, 약간 좀 씁쓸한 거, 그런 거 먹는 거 좋아해요. 보통 그래서 그냥 드라이한 와인 하나 좀 가격 적당한 걸로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점원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거 좀 드라이한데, 이건 바디감이 좀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이건 바디감이 가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바디감이라는 게, 저도 정확히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근데 마셨을 때, 약간, 그냥 훌쩍 잘 넘어가고, 맛이 오랫동안 남아있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뭐 예를 들면 맥주를 치면 그냥 맥주 한 잔 먹었는데 뭐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는 그런 걸 좀 라이트하다고 가벼운
바디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heavy, 좀 무겁다 이야기하는 바디감은 먹었는데 이제 향이 오랫동안 남아있고 또 오래도록 입에서 냄새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바디감이 무겁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하면 빨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century라고 하는 거 100년 단위 끊어가는 세기라는 거 배웠고요. 우리는 몇 세기에 살고 있습니까? 21세기 영어로 어떻게 해요? 21st century라고 한다는 거 배웠고요. 자, 두 번째는요. 회사. 어떻게 해요? 회사 company. company 하고 배웠었고, 이 company는요, 우리가 그 인터넷 사이트 뒤에 .com 내지는요, .co.kr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들어가는 게 바로 company의 앞글자였다. 그리고 I love you 노래 불렀던 가수 position, position 어떤 위치, 지위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 공격수 포지션 아니면 외야수 포지션, 내야수 포지션 야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 위치, 어떤 일을 하는 그 위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우리 TV에서 매니지먼트사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매니지먼트가 어떤 걸 관리하고 경영하는 거다. 근데 그 manage라고 하는 단어에서 manager도 나왔고 management도 나왔다는 거 배웠고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body, body라고 하는 body에서 everybody, nobody, somebody 다 배웠었고요. 이 body라는 게 어떤 거예요? 몸통이다. 이렇게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오늘도 내일도 복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